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여라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부자 아빠라고 하는 건 친아빠가 아니에요. 친구의 아빠였었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아빠가 있는데 그 분이 바로 가난한 아빠셨어요. 친아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부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라고 그 책에서도 말을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말을 하는 게 뭐 어떤 사업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다. 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얘기를 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하면 망한다. 뭐 주식하면은 돈을 다 잃는다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네. 전형적으로 무언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것,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계속 나올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부자 아빠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다. 그러니까 식탁에서도 무언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어떤 사업 이야기, 돈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이런 말들을 정말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라고 또 말을 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그 어머니께서, 제가 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돈 욕심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도 막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동네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느냐, 뭐 혹시 아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어머니한테, 돈 욕심도 없다고 하신 분이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냐,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돈 욕심이 많다, 돈에 관심이 많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그런 얘기를 제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솔직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의 습관, 부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나온, 실제 이제 두 분을 아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자 교육은 이 친구의 아빠를 통해서 받고서 이 저자이신 분도 결국 부자가 이제 되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그 몇 가지만 가져가셔도요, 이 책을 정리해서 읽은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예요. 쥐경주라는 말이 나와요. 쥐경주. 쥐경주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말을 하는데, 쥐경주가 뭘까요, 여러분? 딱 들어도 왠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쥐경주.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 한마디로 열심히 사는데 그냥 제자리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빙빙빙 돌더니 결국엔 제자리. 예.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통틀어서 쥐경주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건 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쥐경주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쥐경주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빠른 길이에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바로 빠른 길입니다. 그럼 빠른 길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산에서 내가 만든, 자산에서 내가 소유한, 만든 그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수익. 이 수익이 지출을 뛰어넘는 그 순간을 이제 쥐경주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개념을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저도 이 수익이 지출을 뛰어넘는 순간을 만들질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예.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도 이 기본 개념을 일단 가져가시라고요. 뭐 20대 초년생이신 분들 또는 30대 직장인이신 분들, 직장 생활만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 생활. 직장인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것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뭐 임원급, 뭐 연봉이 몇십억 되는 그런 이제 임원들이 있죠. 임원급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뭐 연봉 5천, 연봉 3천, 연봉 뭐 4천 이 정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뭐 자산이라고 하면 그 중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제가 산 정말 작은 구빌라, 완전 초소형이죠. 뭐 완전 초소형 구빌라를 제가 사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양도세도 없었어요. 양도세도 없고, 왜냐면 그 조건이 부합돼 가지고 뭐 몇 년 거주, 그리고 그 금액이나 그 크기가 몇 제곱미터 이하는 양도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혜택까지 받아서 양도세 없이 제가 원금으로 산 그 금액 있죠? 부동산 금액보다 곱하기 지금 계산해 보면은 2배 이상이었어요. 2.2배 정도 되는 2배 이상의 작은 수익이 났거든요.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이 지출을 뛰어넘는 순간,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팔아서 그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월급으로는 사실 그 돈을 제가 벌려면은 뭐 진짜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돈을 그냥 이 구빌라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작은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작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수익이지만 그것이 어떤 나의 지출이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순간, 그래서 잠깐이지만 아주 잠깐의 빠른 길에 대한 결과를 정말 소형으로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좀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좀 위안도 되니까. 물론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려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드는 단어가 아닙니다. 많이들 쓰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산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현금 흐름이 이 지출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아직 그런 개념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꼭 기억하시고 이걸 알고 있지만 정말 간과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정말 이 개념만큼은 항상 숙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작게나마 이런 현금 흐름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데, 여러분들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녀가 있으시면은 그 자녀에게 절대 무료를 가르치지 마세요. 무료를 가르치지 마세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고, 자녀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서 다 해주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뭐냐면 자녀를 바보로 만드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돈을 예로 들자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해달라는 걸 다 해줄 게 아니라, 그러면 자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스스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료를 가르치지 마라. 제 아이들에게 저도 이걸 이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자녀가 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이거를 제가 사주지 않아요. 물론 사줄 때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직접 모은 돈으로 직접 생각하면서 쓰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항상 이거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낭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쓸 거냐? 너의 자유지만 아빠 생각에는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결정은 너가 해라. 그래서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그래서 본인이 돈을 다 썼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때를 쓰더라도 아빠가 그것을 대신 뭐 돈을 내주고 하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아빠 엄마한테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내잖아요. 내면은 저는 이제 제가 받아요. 일부러 제가 받고 현금을 갖고 있고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만큼. 그리고 현금은 갖고 있다가 자녀가 뭔가 잘한 게 있거나 칭찬받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도와주거나 했을 때 용돈을 또 줘요. 그 돈으로. 저는 계속해서 주는 거죠. 주고 자녀는 또 그걸 가지고 저축했다가 쓸 거 있으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걸 이제 자녀가 없다라고 하셔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걸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항상 저도 이런 그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무료로 뭘 해주고 뭘 해주겠다. 뭐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도 보면은 그게 절대 공짜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절대 공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자녀나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이들에게도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걸 늘상 말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너희들이 꼭 해야지만 너희들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늘 알려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예.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교육, 배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사업, 뭐 투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동이 필수다라고 알려줘요. 운동 필수. 그리고 무언가 너희들이 잘 살길 바라고 무언가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성취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바라지만 마라.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서 배워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 너희들이 주변에 두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인생을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본받을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인생이 성공한다. 네 번째가 자기 사업은 무조건 필수다라고 저는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이 네 가지가 행복한 부자. 그래서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중에서도 재정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전 기본 밑바탕으로 이 레버리지는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작은 힘으로 큰 결과를 내는 법. 그게 레버리지잖아요. 지렛대 효과. 작은 힘이라고 하면 이걸 뭐 비슷하게 영역 전환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힘.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내는 법.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레토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파레토 법칙. 뭐냐면은 적은 2할의 힘을 가지고서 8할의 결과를 낸다. 그냥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하되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은 어떤 재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작게 시작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 네. 레버리지는 정말 말 그대로 활용법인 것 같아요. 활용법. 활용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게 세 번째였던 거죠. 교육.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바로 현금 흐름 통제입니다. 현금 흐름 통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현금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쥐경주와 같은 이치죠. 쥐경주와 같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돌고 도는 이런 현금 흐름. 이런 현금 흐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가운데 현금 흐름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죠. 그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있죠. 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말을 한다. 되게 쉽죠?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되냐?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만약에 하더라도 무엇에 지출을 하느냐? 바로 이것에 지출을 하는 거죠. 자산을 사는데 지출을 하는 거예요. 또 자산을 사는데 지출하고, 또 있으면 또 자산을 사는데 지출하고. 그러면은 자산을 사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뭐 부채도 좀 쌓일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예. 돌고 도는데 결국에는 자산은 점점 늘어나게끔, 그리고 자산으로 인해서 수익도 점점 늘어나게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자산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 수익을 말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수익. 예. 패시브 인컴이라고도 하죠. 요새는 뭐 패시브 인컴.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자동화 수익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이 있는데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한 200만 원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200만 원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파이프라인 수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상가는 자산이죠. 만약에 부채가 있다고 치자고요.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매달 내는 그런 원금과 이자보다도 이 수익이 많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익도 커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면은 자산도 커지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모인 돈을 가지고 또 뭘 할까요? 당연히 또 무언가 자산을 사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거는 수익을 계속해서 늘리고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이게 관건이고, 이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 선생님은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렵지 않죠?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재무제표다.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가자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 통제가 4번째였고,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따로 놨는데, 5번째 마지막으로 작게, 정말 작게 시간을 갖고 시작하라 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게 무엇이 됐든 자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작은, 정말 작아요. 아직 수익도 안 났거든요. 전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무언가 결과가 나왔을 때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말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그리고 작게 시간 갖고 자산을 만드는 것, 제가 시도한 것 중에서는 제 클래스 101, 그리고 뭐 유튜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어떤 수익을 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또는 이제 뭐 그 클래스 U, 뭐 크몽이라든지, 사실 제가 한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북크크, 이런 거에 대한 수익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없는데, 전 정말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손해를 본 게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손해를 본 건 없어요. 플러스는 무조건 났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원했었던 어떤 커다란 수익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제가 따로 이제 그 정말 작은, 정말 스몰이죠. 스몰 사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업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스몰 창업이라고 할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작게 해가지고 이게 뭐 1년, 2년 지나면서 정말 작게 클 수도 있고, 뭐 또는 그게 잘 안 돼서 뭐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해도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작한 것도 거의 투자 금액이 거의 없는 거예요. 투자금이 거의 없어요. 100만 원도 100만 원이 뭐예요? 한참 못 미치죠. 100만 원도 투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만 제가 17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내로 그냥 한 거죠. 2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그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게 사업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작게 모은 돈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보면은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700만 원 모여 있거든요. 더 모여 있어요. 더 모여 있는 그걸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을 했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일반 직장인도 한두 달 정도만 모아도 충분히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크게 무언가 처음부터 해서 큰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야 뭐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못 되죠, 당연히. 그분들은 훨씬 더 큰 그릇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두렵고 내가 한 번에 정말 큰 돈을 손해 보면은 나는 재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두렵다. 예. 그런 상황을 정말 원치 않는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감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리고 감당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선에서 해보는 거죠. 예. 저는 제가 지금 시작한 거 사실 안 돼도 상관없을 정도의 정말 작은 시작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는 뭐 거의 제 시간을 투자한 거지 제가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한 거는 없어요. 예. 오로지 시간 정도만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저에게 있어서 손해가 날 것도 없고 위험이나 뭐 리스크도 없죠. 예. 없이 시작을 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작게 여러분의 자산을 작게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살 때도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도 저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 아파트도 정말 작거든요. 정말 작은 소형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도 저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산 제 집 지금은 팔았지만 작은 구빌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작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작은 부동산 하나 사서 작게 수익을 냈고 또 이번에 산 아파트도 요새는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주춤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뭐 원금 이자 갚고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런 걱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부담 제로에서부터 거의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감당이 가능한,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통제 가능한 그 선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말씀드렸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회피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잖아요. 수익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가 쥐경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야지 나올 수 있다. 예. 쥐경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도 재정적으로 전혀 나아짐이 없는 삶, 그것이 쥐경주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빠른 길을 가야 한다. 그 빠른 길은 자산에서 나오는 그 수익 있잖아요. 지출을 뛰어넘는 순간 빠른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절대 무료를 가르치지 마라. 자녀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늘상 생각하면서 뭐가 됐든 물고기 잡는 법을 늘 배우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바로 교육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부자가 되는 교육이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접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은 게 뭐냐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정말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계층 이동 사다리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은 게 이 두 가지였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와 요 교육 두 가지가 필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책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을 저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는 배울 때에는 특히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배울 때에는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계셔라.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그래서 작은 힘으로 큰 결과를 내는 방법. 이 개념만 알고 계셔도 큰 틀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어디에든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마다 익히면 되잖아요. 개념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만이라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현금 흐름 통제인데요. 이 현금 흐름 통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지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가 된다. 이것도 일단은 개념이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일어나는 게 바로 현금 흐름인데, 자산을 계속해서 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계속해서 많아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출액을 뛰어넘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빠른 길로 가게 된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레버리지 적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자산을 사고 뭐 사업을 일으키고 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라?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작게 시간을 갖고 시작하라. 작게. 그래서 통제 가능한 선에서 시작하라. 설령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되고 잘 안 되고 실패를 해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정말 큰 일이 나지 않는 그 안에서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한 계단 한 계단 키워보시는 게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짜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내시고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와는 다른 분들, 그분들은 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영역이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경험을 해봤었던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은 성향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걸 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작게 시간을 갖고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라 였습니다. 뭐 부동산도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선에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의 내용을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것과 좀 같이 함께 맞물려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무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좀 1페이지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매뉴얼로 잘 만드셔서 항상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